오늘 지금 하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 계약 조건, 계약 그 내용에 대한 변경입니다. 오늘 이제 간략하게 될 건데, 이거는 지금 언제까지 되는 거냐면, 최근, 한 5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5월 31일 전에 계약하신 계약사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앞으로 계약하실 분들이나 최근에 계약하신 분들은 논외입니다. 논외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6월 한 20일 정도? 6월 20일 정도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한테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계약 내용, 그러니까 이제 목표라든가 결과값에 대한 어떤 변경 내용은 아니고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이에요. 절차에 대한 내용. 절차에 대한 내용이고 이 절차가 바뀌는 이제 목적. 법률 같은 경우도 읽을 때 법률을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법률이 어렵다 그렇잖아요. 생각보다는 안 어려워. 생각보다는. 왜 그러면 그 입법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입법 목적.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어진 게 왜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옛날에 뭐 최진실법 뭐 이런 법, 그런 법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법이 만들어진 그 앞에 스토리를 보면은 그 법이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사법고시 같은 건 준비할 때는 항상 입법 취지, 입법 목적을 항상 봐요. 그래서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은 법률 조항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게 좋죠. 근데 이제 법률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정말 몇 줄 몇 줄 그것만 보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번에 계약 조건이 이제 세부 항목들 몇 가지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 잘못이에요. 저희 잘못이라기보다는 결국엔 취지가 어떤 회원사의 편의성, 편의 및 이해의 뭐 형성? 크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기존 계약서 상에서는 이제 그 정산에 대한 내역을 임원인 시스템으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임원인 시스템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항상 한 템포가 늦는 거예요. 한 템포가 늦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량과 저량의 개념이죠. 저량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있고, 유량의 개념에서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오차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 오차를 줄이게 하는 우리의 이런 노력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베네핏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의문을 던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현재 우리 모든 회원사, 과거에 계약했던 회원사, 앞으로 계약했던 회원사가 모두 다 동일한데, 매출액과 매출액 개런티가 되어 있고, 수익금은 매출액이 항상 10%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뭐하러 이걸 정산을 따로 하나. 정산 내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즈니스가 되고 있구나.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회원사들을 통해서 판매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통 마진율이 보통 한 10몇 %에서 20몇 %대입니다. 보통은요. 그때 상품마다 틀려요. 또 이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하나하나의 어떤 비용 내역이라든가 정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이게 제공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 현재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나왔던 이 공급 원가라든가 상품에 대한 아이템이 경쟁자로 흘러가는 경우가 최근에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보가 외부 셀러한테 유출이 된 경우도 발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동일한 제품을,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하나를 판매를 할 때, 어떤 타이밍에서는 19%, 어떤 타이밍에서는 18%, 어떤 타이밍에서 9%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몇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가격의 변화를 정말 그 전방위적인 어떤 전략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회원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판매가에 대한 어떤 그 공급가에 대한 공급의 변화량을 결과만 알다 뿐이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어차피 목적성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매출 얼마고 수익 10% 딱 개런티하는 그걸로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왜 가격 전략이 바뀌게 되는지, 공급가가 왜 바뀌게 되는지는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번 주에는 이제 원가 분석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가 또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이 정산 내역에 대해서는 판매 가격, 공급 가격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어필하기보다는
원래 그 주간 보고서 나가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나가지고 그다음에 또 저희는 저희대로 매출액 개런티하고 수익 개런티 원래 계약서 사항대로 그렇게 개런티 해야 되겠다 해서 임원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간 보고서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마 진행이 된 지 지금 한 2, 3개월 정도 진행됐는데 주간 보고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산 시점. 시점이 4, 7, 10, 뭐 이런 그다음 1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많이 소요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회원사 또한 이게 정산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도 너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졌었어요. 저희가 수익이 오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이 저기 7월입니다. 7월. 그러면은 7, 8, 9 그럼 10월 달에 정산해 드려야 돼요. 그럼 그것도 안 맞겠다 싶어 가지고 이것을 처음에는 이거 지금 3단계로 변기는 이 내용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정산 시점이 원래 계약서 상으로는 4, 7, 10 하고 1월 달, 그냥 1, 4, 7, 10이죠. 1, 4, 7, 10월 달에 정산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를 않고 중간에 이제 중간 과정이에요. 중간에는 과세된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정산 같은 경우는 4월, 7월, 10월, 1월까지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불편하다. 우리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그럼 이렇게 하자. 현재 페이팔 외환관리법이라든가 대외무역법 그런 적용 때문에 페이팔이 입금이 되면 저희가 일정 주기별로 계속 세금 계산서 끊어드리죠. 그럼 세금 계산서 그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세를 가지고 회원사가 환급을 받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럼 조기 환급을 받으시면 되고 금액이 너무 크지 않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세무 신고를 할 때 환급을 받으시면 되는 구조였었어요. 근데 원래 의문을 던졌던 것처럼 정산 시점에 4월, 7월, 10월, 1월 달에 이렇게 안 하고 저쪽을 한 이유가 뭐냐면 회원사들의 수익을 빨리빨리 회전시켜 주기 위함이었는데 제가 저희가 이제 특히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당연히 저희가 그 부가세 조기 환급을 당연히 저희 회사는 계속 신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회원사들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회원사들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계약 초기 단계부터 세무사를 계약하신 분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원래 계약서 상에서 노출됐던 이런 아쉬움, 이건 단점이 아니라 아쉬운 점이에요. 아쉬운 점. 그러니까 회원사들한테 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겠다는 어떤 이런 점을 똑같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판은 어떻게 됐냐?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가 되면 모든 회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판매가 되면은 거기서 위드로는 이제 테라노바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1개월에서 8개월까지 약 플랜 A 단계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피드백 상품도 구매를 하고 스토어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 이제 플랜 B 단계 같은 경우는 판매 이제 고가 제품 이제 $100에서 이제 $1000 사이로 이제 계속 판매가 되죠. 그 판매 대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전에는 이렇게 하셨어요. 예서 뭐 2,300불이 들어왔다. 그럼 2,300불이 들어왔으면 그 들어온 그 금액을 그대로 테라노바로 계속 송금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2,300불이 송금이 됐다. 그러니까 뭐 200만 원이라 해보겠습니다. 200만 원이 송금이 됐다. 페이팔에서 입금이 됐다. 그러면은 테라노바에는 그 중에 90%만 입금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80만 원만. 180만 원만 입금시키고 20만 원은 회원사들의 수익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항상 매출이 발생하면 10%는 자신 통장에 남겨놓고 나머지 90%만 저희한테 송금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 이 180만 원에 대해서 과세된 세금 계산서를 끊어드리는 게 아니라 180만 원짜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어드려요. 여기까지 나면 뭐가 나와야죠? 이거 혹시나 강의 잘 들으셨던 분 아실 거예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으려면 조건이 뭐죠? 우리가 회원사들한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끊으려면은 회원사는 우리한테 뭘 끊어줘야 되죠? 뭐? 구매 확인서, 엘리트. 학교 다닐 때 꼴찌였어도 사회에서 1등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 회원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사들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페이팔에 입금이 됐다? 그럼 10%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180만 원에 대해서 영세율만 끊어드리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질문. 매출은 얼마일까요? 매출은 얼마일까요? 매출은 얼마일까요? 200만 원일까요? 180만 원일까요? 매출은 얼마일까요? 다시 좀 더 질문해 볼까요? 수출 신고는 뭘로 기준할까요? 200만 원을 기준으로 수출 신고 끊을까요? 아니면 180만 원에서 끊을까요? 어디서 180만 원이라고 그래 지금. 이거 잘한다. 찍는다. 200만 원. 왜냐 외환관리법 때문에 외화입금 들어오는 거랑 수출신고액이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수출신고서를 발행한다. 그게 매출세금 계산서가 되는 거고 매입세금 계산서가 18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사분들은 매출액도 이렇게 계속 달성해 나가시면 되고 순이익은 순이익대로 나중에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는다거나 이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10만 원 그 10%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이래서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약 5천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됐다. 그럼 어떡하죠? 계좌에 500만 원 남겨놓고 나머지 4,500만 원만 입금시키시면 돼요. 그럼 이게 입금이 되면은 4,500만 원짜리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수출신고는 얼마로 해야 된다? 그 5천만 원짜리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언제부터 진행을 할 거냐? 일단은 8월, 지금 현재 7월이니까 8월 1일자부터 페이팔에 입금이 되는 내역은 모두 다 10% 제하고 나머지만 입금시키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기 힘든데요? 계산하기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총 입금된 금액에 곱하기 0.9만 계산하셔서 입금시키시면 돼요. 회원사들 그 정도 전자계산기는 두들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차는 또 저희가 또 계속 또 체크를 합니다. 잘못 입금시켰을 경우는 잘못 입금이 됐습니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365만 원이다. 그럼 365 곱하기 0.9 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그 금액만 저희한테 입금시켜 주시면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또 심층 퀴즈 한번 해봅시다. 8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구매 확인서를 발행해야 되는 건 언제일까요? 8월 초일까요? 9월 초일까요? 10월 초일까요? 그거 맞추면 보내줄게. 가도 돼. 정성기들이 눈 떠. 작지만 예리한 눈. 다시 질문합니다. 8월 1일부터 이렇게 모든 회원사들이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냥 회원사들은 입금된 거 8월 1일자로 입금이 된 거에 대해서 10%만 10% 제하고 90%만 회사에다 입금시켜 주시면 돼요. 그 전에는 그 전에 과정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7월 30일까지는 부가세 환급액으로 해가지고 일반 세금 계산서로 적용이 될 거고 8월 1일부터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로 발행이 될 거예요. 그럼 구매 확인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는 언제일까요? 구매 확인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는 7월 초일까요? 8월 초일까요? 9월 초일까요? 전혀 모른다. 이거 아주. 과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8월 1일부터 페이팔 입금액에 대해서 10%를 제하고요. 10%를 제하고 나머지 90%를 이제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대신 저희 테라노바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끊어드려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부가세 환급받고 그런 것도 없고 원래 계약서 초안은 1월, 4월, 7월, 10일 날 정산해서 주는 건데 솔직히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나온 업그레이드 개선판이 과세된 세금 계산서. 그래서 회원사들이 조기환급을 받게 되겠다. 조기환급 받으니까 다음 달이면 다 수익을 다 받겠지 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왜냐면 세무사 계약돼 있는 물도 거의 없었었고 그 다음에 조기환급은 아예 시도조차도 안 했었었고요. 왜냐면 계약 초기라서. 그래서 완전 업그레이드 된 건 뭐냐, 앞뒤 가리지 말고 다 그냥 가리지 마세요. 무조건 페이팔에 입금된 거 금액에다가 무조건 입금이 됐다. 전에는 전액을 다 송금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 10%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만 테라노바에 입금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그거 가지고 입금된 금액에서 영세율 세금에서 끊어드릴 거고, 그런데 이제 회원사가 저희한테 구매 확인서를 끊어 주셔야 돼요. 근데 구매 확인서를 끊어야 될 시점이 7월 초일까요? 8월 초일까요? 9월 초일까요? 제가 이거는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어요.
그럼 구매 확인서를 이제 첫 발행을 해야 되는 시점 언제일까요? 8월 초일까요? 9월 초일까요? 10월 초일까요? 빨리 말씀하세요. 아까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니까 해볼만 했지. 했었지. 180이냐 200이냐 할 때는. 7월, 8월, 9월. 삼지선다요. 먼저 7월. 없고요. 8월. 9월. 찍는 것마다 다 틀려. 8월부터 그렇게 하니까 세금 계산서는 8월 30일 마지막 날짜로 아마 세금 계산 발행이 되겠죠. 당연히. 그럼 8월 30일자로 된다 그러면 그 근거를 자료 가지고 영세 세금 계산서 먼저 발행해야 되나요? 구매 확인서부터 발행이 되나요? 영세부터 발행이 돼야 되죠. 영세 세금 계산서가 8월 30일자로 발행이 되니까 구매 확인서는 언제 발행하는 거죠? 9월 첫째 주. 네. 9월 첫째 주에 발행하면 되잖아요. 10일 이전. 그렇죠. 10일 이전이 되겠죠. 그럼 또 다시 질문할게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회원사들이 언제까지는 구매 확인서를 모두 다 배워야 된단 말이죠? 8월 말까지 다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월 전까지, 8월 30일 전까지 구매 확인서 교육이 아마 진행이 될 텐데, 그래도 뭐 여름이니까 8월 첫째 주부터 8월 15일까지 정말 일 안 되고 집중하기 되게 힘든 시즌이잖아요. 뭐 피서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구매 확인서 교육을 할게요. 왜냐면 그때 피하면 또 긴장이 해해져서 안 되니까 한창 집중이 안 될 때 그때 교육을 할 테니까 그때 피서 갈 생각 하지 마시고. 무슨 피서가 어디 있습니까? 대표들은 잠은 죽어서 자면 돼요. 죽어서. 밥은 제사밥 얻어 먹으면 되고. 그런가요? 아침부터? 이거 들으신 분들은 회원사들은 아침이 아니세요. 이거 제사밥만 잘 먹으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 규정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모두 다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경우도 회원사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좀 베네핏이 빨리빨리 돌아갈까. 그 다음에 또 저희도 정산하는데 에너지 드리는 것보다는 핵심 주력의 에너지를 더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특히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게 지금 이 내용들입니다. 결과가 뭐 매출액 달성, 수익 달성은 어떤 변화도 없어요. 변화도 없는데 그것을 이 절차, 이왕이면은 저희가 회원사들의 수익을 좀 더 하루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그날 당일날 드리는 게 저희도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 규정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럴 때도 주간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이베이 어카운트에 들어가셔도 다 보실 수 있고 페이팔 들어가셔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간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를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정산에 대한 내용이죠. 정산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수익이 돌아오는 거니까. 말 그대로 2,500만 원, 지금 현재 계약서상으로는 계약 조건이 지금 다 틀립니다. 2,000만 원짜리 상품이 있었었고요. 2,500짜리 상품이 있고,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파트 같은 경우는 3,300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부가세 제외하면 3,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안정된 것은 당연히 그만큼 이익을 취해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계약하신 분들은 현재 서비스 비용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고 여러분들은 그만큼 저렴하게 한 대신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솔직히 뭐 비용으로 여러분들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솔직히 6월 이전, 5월 이전에 계약하셨던 분들은 솔직히 저희가 애착은 더 많이 가고 솔직히 저희로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신경을 더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심심한데 카메라 여기 뒤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니? 한번 이거 좀 들어서 한번 삼각대 한 번만 돌려줘봐요. 현재 뒤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 두 개, 지조라는 맨프로토 브랜드입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시가는 한 1억 5천 정도가 되고요. 지금 판매하는 제품들이나 그런 것은 최대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위주로 많이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 여기는 이제 물류센터가 아니라 이 물건은 왜 여기 있냐면 물류센터로만 물건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좀 직원들을 좀 학습하는 효과도 좀 갖기 위해서 물건을 지금 일부는 이쪽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면 여기서 물류센터를 직접 갖다 줘요. 한 개든 한 개, 10개면 10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지금 상품이 뭔지 맨날 코드명 봐가지고 사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 애착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홈런 치셨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아까 정산 시점 잠깐 빠져나왔는데, 정산 시점 이렇게 분기별로 해야 되겠다. 같이 계속 회수를 하시는 겁니다. 회수를 계속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졸업하는 면은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메일로 간단히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과 종전과 어떤 이제 나중 이제 변화된 값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목적은 뭐냐면 회사의 편의 및 어떤 이해 향상이에요. 이해 향상이니까 뭐 이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